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긴급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이 같은 행보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긴급하게 두 분의 의원님 모시고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긴급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님, 그리고 국회 행안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양분남 의원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모두 검사 출신이십니다. 예. 네. 선배님이시죠? 우리 박균택 의원님하고 저하고 네. 사법시험 동기입니다. 아, 동기세요? 그 연선도 네. 21기에 같은 반. 같은 반. 같은 반. 예. 같은 반이었는데 제가 예. 중간에 몸이 아파서 네. 저는 쉬고 우리 박 의원님은 21기로 수료를 하시고 저는 22기로. 네. 했죠. 예. 그렇군요. 거의 그 검찰 안에서 함께 동반 성장을 해오신 분들이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 박 의원님은 맞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 나가셨고 검찰의 가장 예의있는 검찰국장을 하셨고 네. 저는 주로 야전으로 돌았습니다. 언제 그렇게 겸손해지셨습니까? 정치인이 되면 겸손해야 돼요. 아이고, 근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웃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긴급하게 많은 국민들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냐, 다들 참담한 심경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는 내란 속의 윤석열 얼굴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구속 취소 결정을 어제 법원이 내렸고, 그리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것이다. 검찰이 항고 안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오늘 오전, 그러니까 어제 저녁부터 돌기로는 대검에서 이미 석방하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 의원님, 이 전 과정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한다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수사팀들, 수사 담당 검사들은 자기들이 기소를 잘못해서 석방됐다는 그런 오명을 결코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반드시 즉시 항고를 해서 이걸 바로잡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의지가 있을 것이고, 다만 이것을 반대를 한다면 검찰총장이나 대검에서 이걸 억누르는 분위기가 있을 텐데, 지금처럼 그 지도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랫사람의 목소리가 더 클 거기 때문에 당연히 즉시 항고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예측을 했는데, 저렇게 아랫사람들이 저렇게 근성이 없고 검찰총장의 잘못된 지시에 쉽게 넘어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검찰이 그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지막 나뭇잎이 떨어졌다, 마지막 잎새가 떨어졌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고 싶고, 그걸 보면서 참 그 허망한 기분, 이걸 어떻게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박 의원님과는 정반대 생각했어요. 이거 못한다. 즉시 안 할 것이다. 검찰이. 예. 제가 오늘 집회를 하면서 우리 박범계 의원이 올라가서 박세현 특수본부장,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장들 이름을 하나씩 다 외쳤습니다. 예. 우리가 힘을 실어준다.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제 뒤에 정동영 의원이 앉았는데 제일 쿡 꽂으면서 양 의원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네. 즉시 항고 못할 겁니다. 그랬어요. 어.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그 말하고 제가 왔습니다. 왜 예. 그래? 그러더라고. 예. 아니 그 박세현 특수본부장 아버지가 총장이었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래. 예. 본인은 하고 싶지만은 예. 총장이 못하게 한 것을 거절할 대한민국 검사 하나도 없습니다. 총장은 순장조다. 예. 이 정권에. 이 정권. 어차피 갈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제대로 바뀐 검사라면 그 거절해야 되는데, 우리 검찰 오래된 관원과 문화상 절대 거절 못합니다. 못할 겁니다. 즉시 항고. 내가 그 이야기했어요. 근데 내 말이 맞췄어요. 못합니다. 검사. 예. 그런 검사들이 패기 있는 검사 있었다면 오늘 검찰 여기까지 오지 않죠. 요 사안은 검찰과 법원이 장군이야 멍군이어서 만드는 야합의 합성물입니다. 지금 검찰이 1월 24일 날인가 공수처 사건이 넘어왔지 1월 24일, 않습니까? 예. 4일 날 넘어왔는데 그때 연장 신청을 했어요. 불허됐습니다.
통상의 경우는 우리 박 의원님도 수사를 해보셨지만은 구속기간을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에 기소를 합니다. 그것도 엄청 혼나요. 그렇게 되면은. 네, 왜 이렇게 늦게 했냐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구속기간이. 예. 그래서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만료 하루나 최소한 이틀 전에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24일에 기록이 넘어와서 23일에 넘어가지고 24일 날 연장 시즌에 불어댔다. 그러면 그게 구속기간이 아마 1월 24일 날 자정까지였을 겁니다. 원래. 네, 네. 원래. 맞습니다. 네. 원래는 거기에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1월 이제 26일이냐 뭐 26일이 9시냐 네. 밤 7시냐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9시. 어찌 됐든 예. 불허가 되면 그때 기소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총장이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더욱더 기소된 1월 26일은 전국의 고지검장 모여가지고 네. 연장이 불허되니까 풀어주고 불구 수사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이러한 로드맵을 깐 거 아니냐 그런 아주 불량한 의심까지 들고요. 네. 그게 여기서 장군이 한 거예요. 그냥 법원이 받아친 겁니다. 멍군이 한 겁니다. 네. 날로 하도록 규정되지 지 마음대로 시간으로 시간으로. 계산합니까? 그리고 분명히 체포 적부심에 들어간 기간을 구속기간 사병원을 규정이 있는데 왜 그걸 위반하냐 이것입니다. 명시적으로 형사소법에 규정된 규정 2개를 위반했지 않습니까 법원이. 네. 그 둘이가 합작품을 낸 겁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해치면서 무죄에 나면 항고하고 항소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왜 여기 와서는 갑자기 인권운동가로 변합니까? 인권운동가 변한 겁니다. 이것이 인권운동가가 된 거다. 인권운동가 된 판사가? 거, 느닷없이 인권운동가 된 겁니다. 이거 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야합해서 요런 사함을 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이제 또 이렇게 만드는 작품에 대해서 떳떳하다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구속 집행제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렇게 즉시 항고한 것에 대해서 유언이나 판결이 나왔어요. 네. 그러나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유언이 안 나오기 때문에 법 조항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구속 취소는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이에요. 신병 풀어줘야 됩니다.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는 일시적이에요. 네. 그 사유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 폐지할 때 현 민정수의 김정희 반대했지 않습니까? 네. 검사가 뭔데 자기들이 유언 여부를 판단해서 안 합니까? 해야죠. 그래서 네. 야합이다. 검찰과 법원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진 것이고 국가를 엄청 소동에 빠뜨리는 아주 수치스러운 날이죠. 그러니까요. 그 지금 어쨌든 박균택 의원님께서는 현명한 검찰 내부에 있는 수사팀이 그동안 해왔던 수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즉시 항고를 하고 그리고 다툴 것이다 상급심에서 이제 예. 이런 기대를 하셨는데 그것은 역대급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은 우리 없었다. 박 의원님이 네. 워낙 착하시게 저는 일은 잘 안 되는 그래요. 것입니다. 이게 네. 어쨌든 제가 결국은 사람을 잘못 믿었다는 얘기인데 저도 판단을 잘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좀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동화에서 보면 그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동네 이상한 그 혹세 무민하는 뭐 네, 마법처럼 홀리는 예. 누군가가 청년이 피리를 부니까 동네 꼬마들이 다 줄줄이 따라 네, 맞아요. 들어가서 저수지에 빠져 죽는 예. 그런 동화를 보는데 저는 안 따라 들어갈 줄 알았죠. 검찰이 예. 예. 근데 그 후배 검사들이 함께 저수지에 빠지고 함께 순장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참 허망하기가 참 오늘을 기화로 모든 검찰이 심우정 총장과 함께 예. 심우정 총장이 피리 부는 소년이라면 다 예. 같이 연못으로 빠지는 순장조의 선택을 한 거다. 예, 그냥 저는- 오늘 검찰 다 죽기로 예, 결심한 거다. 오늘로써 검찰은 끝났다고 예. 뭐 선언합니다. 예, 검찰은 예, 끝났다. 마지막 기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신념은 확실했지만 네, 직접 수사권을 뺀 나머지에 있어서 어떤 그 인권 보장적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유지는 해줘야 한다. 수사기관에서 인권기관으로
바꿔줘야 한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었는데 네. 그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만은 이제 인권 그 보호 기능도 기대할 수가 없는 예.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기소청으로 예. 이제 바꿀 수밖에 없다는 그런 뭐 주장에 이제 동조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조국혁신당에 아까 제가 취재해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민주당도 본인들이 낸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서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그건 예. 민주당도 같이 똑같이 준비를 예.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조국당이 이거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건 민주당도 똑같이 준비를 해놨는데 네. 그건 민생의 현안들 여기를 그 빨아들이는 그 블랙홀이 될까봐 그 시기를 보고 있는 것이지 아하. 뭐 방향이나 정책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은 차별되는 부분이 아니고 네. 어쨌든 그 법원이 그 좋습니다. 27년간 영장 실질 심사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네. 28년간이죠 아마 예. 이걸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항상 그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날과 날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다가 네. 이번에 처음으로 시간과 시간을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의 규정을 어기기도 했지만 네. 이걸 만약에 좀 서민인 약자인 어떤 그 서민들을 위해서 또는 사회운동을 펼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내놓았으면 법은 위반해도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28년 만에 처음 시도하는 일이 윤석열 피의자, 윤석열 피고인을 위해서 시도가 됩니까? 그건 정말 국민들이 그 수긍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고 네. 검찰 같은 경우도 항상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놓으면 습관처럼 항고를 하고 여러 가지 그 버티는 네. 끝까지 버티는 이런 기질을 보여오던 조직인데 이처럼 아주 순한 양처럼 잘 따르는 이 결정을 왜 하필이면 네. 윤석열 피고인을 위해서 합니까? 결국은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이제 자격도 없어졌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기대를 끄고 싶다는 얘기를 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선배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검찰에 기대할 것은 없다. 검찰 문 닫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후배들 중에서는 내 잘못도 아닌데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조직이 선배의 잘못으로 그 후과를 자손들이 후손들이 받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관저에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한남동 관저에 복귀를 했고 지지자들이 절규를 하고 있다는데요.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다. 트럼프보다 낫습니다. 예,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하고 지금 뭐 인산인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한남동 관저 주변의 CCTV를 늘 보여드렸는데 기이하게도 오늘 한남동 주변에 경찰 CCTV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저희가 어제만 하더라도 한남동 주변의 CCTV를 통해서 교통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즉시 보도를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경찰 당국에서 이건 행안위 사안인 것 같은데 CCTV를 막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지금 다시 됐어요? 네, 지금 다시 됐다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답답해하고 황당해하는 것은 내란 수계 아니겠습니까? 예. 내란이라는 것은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도 없는 아주 위중하게 다루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다시 뭐 수감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죠. 이제 구속 취소에 대해서 검사가 주어진 권한이 직시항고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사건에 있어서 요 기소된 내란죄에 있어서는 네. 유죄 판결이 되고 실형이 나고 법정 구속이 되기 전에는 이걸로는 구속될 일이 없습니다. 이것과는 그러나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윤석열은 이제 자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이번에 내란죄에 있어서도 관련된 직권남용죄라든지 특수공무집 방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다시 수사가 되고 네. 그걸로 구속이 될 수가 있죠. 네.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하겠냐 이것이지. 이 정도까지 왔는데. 그럼 수사도 안 합니까? 그럼 어떻게 지금부터는 많은 국민들께서 의원님 너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요. 진짜 솔직하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제가 지난번에 이 프로에 나와서 네. 아주
포장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네. 별로 댓글이 안 좋더만 실망을 많이 했다고. 예. 아니 그러나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죠. 그런데 제가 예. 그때 방송했던 이야기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우리 시청자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길 원하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메시지를만 전하는다는 것은 희망이 고문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사실대로 얘기했고 이게 노드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탄핵이 인용이 돼야 된다. 네. 자연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다른 범죄 사실로 수사를 해서 구속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법리적으로. 네. 그런데 과연 이 수사를 누가 하겠는가? 검찰이 하겠는가?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회의적으로 보고 한다면은 이제 경찰에서 할 수 있지 않는가? 수사를. 수사를 예, 예. 경찰에 우리 힘을 실어서 예. 경찰로 해야 되고 예. 가장 우리가 이상적인 것은 네. 특검이 해야 되지만은 특검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통과가 안 되고 있고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회장이기 때문에 박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희망적인 베스트안은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 네. 두 번째 탄핵이 인용되면 경찰이 윤석열의 내란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수사해서 예. 구속해야 된다. 네. 이게 다른 범죄를 구속시켜야 된다. 다른 범죄 구속시켜야 된다. 이게 베스트고 예. 그다음은 빨리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네. 정권을 교체해서 이제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네. 그때는 특검도 통과될 것이고 예. 또 수사 기관도 새로 세팅이 돼서 정확히 수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노드법은 빨리 탄핵 인용, 그다음에 경찰이 별건 다른 죄 수사, 정권 교체돼서 특검 네. 이렇게 가야 된다. 네. 검찰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검찰에 기대할 네, 기대할 것은 수 없다. 그 실제로 내란죄 수사권도 없죠, 검찰은. 예. 네,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실제로 수사를 하려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영장이나 뭐 기소나 이런 것을 또 검찰에 요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건데, 자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좀 짚어보면 오늘 제가 이제 광화문 경복궁역에서 박주민 의원님하고 이용 의원님 모시고 같이 탄핵 버스킹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대목이 뭐냐면 이러다가 탄핵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이 사실은 며칠 오래된 좀 한 몇 주 된 것 같은데 뭐 5대3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기각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암담해지는 것인데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구속 취소 트랙을 국민들이 보고 결국 내란 속에 윤석열이 석방되어 나오는 걸 보면서 이 탄핵은 되는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네. 조금 전에 즉시 항고 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됐어요. 그런데 탄핵은 인용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이 구속 취소 사유에 있어서 그 탄핵 사유의 전부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은 겁니다.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지금 탄핵 사유가 된 게 유언 입법안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터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구속 취소 사유와 탄핵 사유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첫째, 두 번째는 탄핵에서 증거로 썼던 자료들이 네. 이번 구속 취소 사유 중에 하나가 날짜 계산이 있었고, 그렇죠. 두 번째는 관할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할권 문제를 언급을 했지만은 공수처에서 윤석열 받은 피신이 딱 1회 피신 하나입니다.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다 부인한 것이니까. 그걸 증거로 채택을 아마 안 했을 것이고 했다 할지라도 탄핵 사유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전혀 별개 문제 안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8대 0. 8대 0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 예. 의원님, 저도 마찬가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보수적인 분들이 아주 보수적인 분, 그다음에 보수적일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한 두 분 해서 3명 정도가 있다 보니까 혹시 5대3으로 결정이 날까 봐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법원의 판결 같은 경우는 동의할 수가 없고 네.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나름의 말이 되는 소리를
써놨던 겁니다.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써놨던 것인데 이번 그 탄핵에 있어서는 윤석열에 대한 그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문을 쓰기 위해서는 그걸 쓸 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온 국민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예. 증거든 법리든 너무도 명백한 사안입니다. 근데 저것을 기각을 하려고 하면은 펜대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윤석열이 파면되면 안 되는지, 왜 대통령의 복직에서 계속 그 권한을 행사해도 되는지, 내란범인데, 네. 그리고 어제 절차 때문에 취소는 됐지만은 어쨌든 그 내란으로 구속까지 되고 그 하급자들이 다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사안의 주인공인 윤석열에 대해서 네. 그 사람이 다시 복직을 해서 군 통수권을 행사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것들을 허용할 수 있는 그 근거를 하나도 설치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판결문을 쓸 수 없어서도 예. 이것은 8대0 파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기일이 빨리 잡혀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원래 빠르면은 지난 3월 7일 어제죠. 금요일 날 될 것이고 늦어진다 하더라도 3월 11일 또는 3월 14일 그러니까 내주에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우세했는데 3월 14일설이 가장 유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그 날짜로 될지 혹여라도 오늘 있는 이 구속 취소 사태가 헌법재판소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 기일이 더 늦춰지거나 예 그랬을 때 혹여 이제 4월까지 미뤄지진 않겠지만 그랬을 때 이제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교체되고 윤석열 쪽에서 임명하는 보수적인 재판관이 갔을 때 이 상황이 변경될 것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도 다들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아예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상식이 다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통의 상식이라면 내란 수계를 저렇게 풀어줄 리는 만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국민의 공공선을 위해서라면 공동체의 어떤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라면 내란 수계는 절대 풀어줘서는 안 되는데 일단 풀어주는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보듯이 뭐 카퍼레이드 비슷하게 하면서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는 이런 장면을 전부 다 본 건데 기일이 늦춰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탄핵소추위원단에 소속이 돼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3월 11일설을 주장을 하고 네. 있고 예. 요즘에 다수는 이제 기일이 늦어지다 보니까 3월 14일 날 할 것 같다. 네. 다음 주 금요일에 할 것 같다라고들 예측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사안은 아마 그 기일이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2주면 충분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 지금도 기대를 해보고는 있는데 근데 화요일 날 잡힐 것 같으면은 금요일 날 정도에 예고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2, 3일 전에 예고를 한다고 하는 예. 것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내란 옹호 세력들까지 나서서 사법부를 침탈하고 테러하는 행위는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 부작용 같은 것들을 우려하고 또 보안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꼭 굳이 예고할 리가 일찍 알려줘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일요일 날 알려줄 수도 있고 월요일 날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예. 저는 그 3월 11일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접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3월 12일 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는 차질 빨리 정리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 그거 상관없이 2주면 충분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예. 헌법재판관들이 그때 판결을 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예. 어쨌든 14일 날 되더라도 좀 늦어지는 것이 답답해 볼 수는 있겠지만 네. 그 국민들이 걱정하는 예.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는 않는다. 예. 왜 그러냐면 그 기각에 필요한 결정문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논고도 네. 제기할 수가 없는 예. 근거로 제공할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기각은 못 한다는 결정을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뭐 국민이 다 아는 사안이고 또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사안인데 뭐 저렇게 시간이 걸리나라고 너무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네. 수많은 그 여러 가지 그 저기서 제기하는 쟁점들이라든가 절차상의 시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가고 네. 극복해가면서
자기들이 그 생각하는 그 명문의 어떤 그 결정문을 작성하려다 보면 예.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내주를 넘어서 더 미뤄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예, 예. 17일까지 이렇게 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합의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것일 텐데 예. 6명 이상을 확보를 못해서 그런 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있는 것일 거라는 그러니까 의심을 그때는 할 해야 수는 돼. 있는 것일 텐데 예. 그러니까 14일에서 더 뒤로 가면 그때는 예. 뭔가 있는 것이라고 의심을 조금 하고 그때는 불안해한 의심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예.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아마 선고를 하려고 네. 서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헌재의 기류나 이런 거를 좀 별도의 정보 취합 따로 따로 아는 그런 건 바는 없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예측의 달인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양분한 의원님. 네.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는 변론이 종결돼서 2주, 네. 박근혜 대통령 11일. 네. 거기에 비춰봤을 때는 우리도 3월 11일 이제 어간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요 문제를 제가 8대 0이다. 8대 0이라는 의미는 심리 변론 기일과도 연계되는데 그만큼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네.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는 선고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이유는 윤석열 피고인이 헌재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만 가지고도 네. 이것이 탄핵감입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 뭐죠? 야당이 잘못한 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호소용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계몽령. 계몽. 예. 그래서 호소를 하는데 입으로 한 게 아니라 뭘로 해요? 헬기 계엄군을 떼어서 괜히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예. 이제 무기가 18만 발이 들어왔다는 무기와 거잖아요. 무기, 예. 경찰, 군인을 동원해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국회를 봉쇄한 것이 예. 수단이에요. 본인이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개인 윤석열이 아니라 이런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다음에 나와갖고 야당이 또 말을 안 들어? 그럼 또 하면 대비국민 호소용 한번 써야지. 텔기 띄워. 군대 동원해. 예. 계속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것이 인용되는 기각이 된다면은 예. 이것이 반복도 된다는 것이고 예. 윤석열이 아닌 다른 대통령도 야당이 말 안 들으면은 예. 그래 저희 실탄도 장전하고 헬기도 띄우고 예. 군인 경찰 동원해서 계엄에 예. 중앙선거도 압수수색하고 국회도 막는다. 이것이 인정되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사회죠? 네 글자로 예. 독재국가. 독재국가 야당 못 해먹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말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탄핵이 인용되고도 남는다. 그래서 8대 0이 더 고민할 것이 없다 이것이죠. 네. 그래서 10일이나 14일에 선고될 수가 있고 제가 염려해서 어느 언론에도 그게 보도가 됐던데 이 별로 윤석열 측에서는 탄핵이 늦게 될 수도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굉장히 좋은 무기를 얻은 것이죠. 구속 취소를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걸 가지고 현재 변론 재개를 요청할 것이다. 제 생각에. 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그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가 탄핵 심판 기능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기각을 하게 되면 앞으로 탄핵할 수 있는 사안은 없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러면은 이건 헌재가 네. 자기의 권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헌법 재판관들이 자기 본인들의 어떤 그 존재 이유를 부정해 버리는 것과 같아서 네. 그래서라도 이것은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일단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사도 받고 있는 건데 수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협조를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도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에 대한 수사 말씀이십니까? 윤석열 개인에 대한. 그 본인 수사요? 예, 예. 그것은 그 수사가 뭐 윤석열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안 해도 예. 이미 다 주변 참고인들과 하급자들의 예. 진술로. 어떤 진술에 의해서 다 입증이 돼 버렸기 때문에 예, 굳이 불러서 예, 소환 뭐 조사하거나 예. 이럴 필요도 없는 수사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런데 증거는 하여튼 충분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여간 구속 적부심이 아니라 구속 취소라는 것을 통해서 일단 석방을 끌어낸 거고 윤석열 측의 변호인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데 내란 숙의 윤석열 입만 열면 한 얘기가 뭐냐면
아니 누구 하나 죽은 사람이 있냐 다친 사람이 있냐 2시간 만에 끝나는 계엄이 어디가 있냐. 앞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경고성으로 한 거다. 예산 깎지 입법 폭주하지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도대체가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비상대권 비상계엄을 안 할 수가 없었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와서도 끊임없이 본인의 이제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이제 그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건데. 하나는 일단은 불구속으로 받는 거고 파면 결정이 나오면 그 이후에는 자연인 신분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한남동 관저에서도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나올까? 당연히 나와야죠. 남의 집이니까 나와야겠죠. 안 나온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 지난번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엄청나게 한남 산성을 싸우면서 그렇게 난리를 쳤기 때문에 하도 기반한 사람들이라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경호처를 동원해가지고 또 막고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버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때는 네.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번에도 구속 취소하면서 약간 언급이 됐지 않습니까? 이 빌미를 준 거지. 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서 했으면은 아예 그런 빌미 제공이 안 되는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함으로써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범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이번에도 네. 약간 언급이 됐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비빌 언덕이 있었던 거예요. 비빌 언덕이 있었던 거예요. 할 말이 있었어. 네. 할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그걸 가지고 순수하게 체포에 응하지 안 했고 네. 또 그것이 구속 취소 사유까지 연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이 인용해서 파면이 되면은 네. 탄핵이 파면이 되면은 바로 중앙선관위에서 거리를 선고를 할 겁니다. 대통령이 거리됐다고. 네네. 그러면 더 이상 변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얼굴이 탱크 철갑을 할지라도 네. 그거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헌남동에서 나와서 아크로비스타로 가야죠. 돌아갈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것이다. 예. 예. 의원님도 그거 그렇게 보십니까? 명분이 없어. 명분이. 근데 이제 요새 하도 뒤집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혹여라도 생길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건 너무 걱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남동에서는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그 검찰이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실제로 그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더라도 즉각적인 항고를 통해서 본인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은 너무 공손한 검사들이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이제 윤이라는 사람의 힘이 막강하고 강력해서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직무 배제를 안 한다라는 규정은 돼 있는데 네. 결정에 독자성까지 준다는 말이 있었는지가 조금 분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네. 그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의문의 그 결정에 대해서 네. 검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대검에 의해서 좌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장이 그것을 못하게 방해를 해서 못하게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윤석열에 대한 은혜 갚기용으로 자기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직권남용죄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직권남용죄로 수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저는 앞으로 펼쳐질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문제는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근데 그 2조의 이제 조직에 보면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무에서도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은 검찰총장이 명한 사건을 수사감찰하고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그리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3조의 3항은 검찰총장은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명령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그게요, 같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검찰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을 몰라서 저도 하는 얘기. 특별수사본부장을 여러 번 해봤는데 예. 지금 검찰이라는 조직의 생리를 몰라서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무용한 겁니까 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검찰은 어떤 조직과 규정을 만들어 놓도 네. 수사를 하게 되면 총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내용상으로. 빚종은 개살고예요. 저게 대국민 선전용이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다 규정에다가 너 수사단장 총장한테 보고하면 너 죽어. 그리고 써놓아서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생리가 보고 받고 지시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의미 없는 것이고 예. 이거 갖고 그 권한이 있냐고 논하는 것 자체는 너무 나이바다. 검찰을 보면 의미 없는 것이고 네. 모든 검찰은 총장이 그림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도 총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받는 게 우리 관행이 업무 처리 지침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네. 조직이라는 게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아마 지금 이 시간도 야근하고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요. 네. 그런데 정치 검사를 제가 볼 때 100명도 안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늘 이렇게 열매를 따먹고 있죠. 검찰 조직이 문제가 열매는 몇 명이 따먹어요. 책임은 연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검찰 전체가. 그렇죠. 예. 전체 이 검찰이 이런 역사 국민의 죄를 지면서 욕을 실무적만 욕을 먹습니까? 거기에 대검 간부가 욕을 먹 전체가 욕을 먹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검찰 조직이 문제인 것이고 지금 이렇게 직무에 정하다 안 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그립감에 의해서 네. 다 받고 있다. 그러면 총장은 그래서 총장을 잘 뽑아야 된다 이것이죠. 총장은 순장조지 않습니까? 이 정권에서 임명한 총장이 돼 정권이 교체되면 이거 순장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총장을 잘 뽑았으면은 이런 순장조 총장일수록 자기의 개인의 명예나 자기를 임명했던 민정수석이나 현 윤석열에 대한 충성보다도 국민에 대한 충성, 조직에 대한 미래를 보고 네. 즉시 한 것 쪽으로 손을 들여야죠. 그렇지 못하는 총장을 뽑았다는 게 예사고 한심한 거죠. 그래서 우리 검찰 쪽이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아이고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검찰 법무 규정 거 보실 필요도 없어요. 뭐라고 보니까 의미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또 기자들은 이런 또 문헌을 가지고 예. 분석하고 또 어떤 근데 의미가 몰라서 있는지 그래요. 검찰을 분석.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저 문헌 뭐 네. 내용을 떠나서 예. 어쨌든 대검이 그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수사 실무진과 뭐 총장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얘기가 분명히 네, 있고 있고. 그리고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자기들도 믿기 때문에 다투도록 거기서 충분히 법원과 그 뭐 이런 그 결정에 대해서 다투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저 법원이 결정이 잘못된 것도 알고 아랫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투려고 했는데 대검에서 막았다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저게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를 지금 검찰총장이 자백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건 아마 후일이 편치가 못할 겁니다. 후일이 편치가 못하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이나 뭐 이런 걸 하게 됩니까? 시민단체가 할 수도 있고 예. 뭐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예. 어쨌든 그 직무 수행을 계속하게 그걸 놔둘 것인지의 문제, 네. 형사적인 처벌을 할 것인지 문제에 대해서 예. 반드시 한번 아마 오늘 의원총회가 8시에 있는데 네. 그 문제도 논의가 될 겁니다. 심우정 총장이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하든가 말든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의미가 뭐 없어요. 직권남용 고발할 테면 해라. 직권남용 고발하면 해라. 네. 탄핵하라. 나는 이미 보훈한 겁니다. 이걸로. 이걸로 보냈다. 내 윤석열에게 임무는 끝났다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런 각오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 것이고 네. 그래서 거기다 탄핵을 하든 탄핵 사유도 되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권남용죄 되죠. 네. 형사소송법에 되어 있는 직시항고를 못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못하도록 지시한 거 아닙니까? 똑 떨어져요. 제가.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보탬이 전혀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이. 예.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은 뛰어넘은 조치고 예. 중요한 것은 정말로 강단 있는 검사 한 명도 없냐 이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끝까지 주인 검사가 나 못하겠다고 버티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검사들이 다 따라 무한대 쇼를 했어요. 하루 동안 국민들 잠만 못 자게.
차라리 어제 즉시한 거 포기한다고 하지.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림 그리는데 능수해가지고. 어차피 나는 어제 저녁에 이야기했어요. 어차피 저 즉시한 거 포기할 건데 뭔 또 그림을 그리고 있지? 그래서 문제는 총장은 이미 나갈 사람인데 이 조직을 살리려면은 네. 박세현 고검장이라도 예. 끝까지 버텨야죠. 박세현 고검장이라도 깃발을 들어서 그렇죠. 싸우고 싸워야죠. 예, 그리고 즉시 한 거 해버리고. 고검장까지 한 사람이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세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좀 했더라면 아니, 검단이 일어나면서 적극적으로 할 것도 없어요. 안 움직이면 돼요. 안 해버리면 서명 안 하면 돼요. 억지로 손을 들여다 못 하니까. 근데 해버린 거 아닙니까? 시키는 그렇죠. 대로. 그게 검찰 조직이 이래서 문제라 이것이죠. 왜 이런 검사가 하나도 없냐 이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옛날에 윤석열 하듯이 했더라면 이 박세현 검사가 또 스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윤석열 하듯이 있으면 박선희 스타 되죠. 그러니까요. 윤석열 같은 정치적 꿈이 없나 보죠. 근데 지금 이런 막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강골 검사가 없다. 이거는 지금 근데요, 검찰. 예. 저도 검사장 오래 했는데 그러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게 했다가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은 사람인데 네. 쉽지 않아요. 총장과 싸워서 싸운 사람 거의 없습니다. 총장과 싸워서 이긴 사람 없다. 싸운 사람도 없어요. 총장 옷 벗기려다가 자기가 벗고 나오는 경우가 저도 총장하고 정면 부딪힌 적도 있고 그런데 네. 쉽지 않습니다. 조직에서 매장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장하고 총장의 뜻을 거절한 검사 있다. 네. 이 프로스에 그 검사 죽이는 댓글이 수없이 달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는 네. 법무기정 따질 것도 없고 네. 검사 하나만 박세영 고검장 하나만 버텼어도 이 문제가 오지 않았다. 너무 예사가다. 어쨌든 이것은 강골 여부를 떠나서 어떤 그 사리 분별력조차 갖추지를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리 부는 소년 따라서 저수지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었던 것인데 네. 저수지 앞에서 멈췄어야지 예. 같이 따라 들어간 것은 본인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뭐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은 네. 그 총장을 따라서 같이 뭐 저수지로 들어갔던 그 검사들 네. 거기 좀 사리 분별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는 이제 정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옥중 인사를 해서 특히 경찰 인사 최근에 있었던 걸 보면 이것은 최상목 작품은 아니다 이렇게 아니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밖으로 나왔으니 앞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고 이제 탄핵 심판이 다음 주에 되면 좋겠지만 또 그 길이 미뤄졌을 때 굉장히 자유로워지면서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사실상 지금 나오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거의 직무에 복귀하는 분위기예요. 예. 그리고 윤석열 변호인단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부터 무너진 법치주의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아이고. 양분아 의원님께서 먼저 하실까요? 예. 저기 먼저 네. 직무 복귀하는 문제 말씀입니까? 직무 복귀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인사 문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 권한이 있는 지금 사실은 그 직무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지되죠.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직무에 복귀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남동 관저에만 있을 뿐이고 그런데 뭐 암암리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또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더 역할을 세게 하지 않을까. 지난번 서울지방경찰청 인사 거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짙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앞으로 많은 관여를 하게 될 텐데 현재 그런 행태를 취하는 것을 국회에서 막는 방법이라고는 결국은 모든 인사 조치라든가 네.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그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그 어떤 그런 처분을 내리게 된 배경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노력 뭐 그 정도 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네.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옥중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옥중 인사의 대표적인 게 경찰이잖아요. 네, 네. 경찰이 알박기 인사를 했습니다. 박현수 예. 내란으로부터 깨끗이 않는 손입니다. 우리 행안위에서 질타를 했고 네. 현안 질의하면서 제가 엄히 계속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서 내란으로부터 깨끗이 하는 손이라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시간상 할 수는 없고 그런데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냈어요. 네. 우리가 행안위에서 많이 질타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 직무대리에게 예. 누구하고 협의했냐 말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 의지도 한 것이 아니고 옥중 인사인데 예. 이제 이러한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경무관이야는 하지 마라. 총기 하지 마라. 엄청 질댔어요. 말 안 듣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인사 다 해버립니다. 소방청. 네. 소방청장 다음 계급에 대해서도 또 인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모두에게도 말 안 듣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떠들어봤자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떠들 겁니다. 그는 안 듣습니다. 인사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옥중에서도 인사를 했는데 단시간 내에 하고 싶은 인사를 빨리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공기업 사장도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여기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권의 영향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이제 탄핵 인용이 되면은 이 사람이 가만히 집에 있지 않을 겁니다. 마이크 들고 네. 돌아다닐 겁니다. 근데 대선에서. 그거는 괜찮은 겁니까? 괜찮아죠. 그거 문제 없습니까? 업무 관련 얘기가 그리고- 아니고 예. 아니 사적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설사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의 현직 대통령이 아니 제 말은 예. 직무가 정지가 계속되면 안 되죠. 빨리 다음 주에 탄핵이 인용이 돼야 직무가 되고. 끝나는 것이지. 예, 예. 직무가 끝나면 직무 정지를 계속 하면 우리가 서로 불행해요. 직무 정지는 끝난 거고 예. 직무 없어졌어. 네. 하면 되고. 하면 되면 자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직무가 길면 일주를 우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에 많은 인사를 할 것이다. 일주일 내에 상당히 많은 인사를 할 거다. 것이다. 예. 하고 싶은 인사를 정리할 것이다. 인사 다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소위 일주일 얘기하는 알박기 인사를 다 할 끝낼 것이다. 예. 그 일주 후에 탄핵이 인정되면 자연인 상태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예. 정치의 일선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에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것이다. 그러게 되면 가장 불리한 것은 한동훈일 것이다. 가장 불리한 것은 한동훈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직무는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일대 알박기 인사를 정리하고 예. 직무가 파면이 되고 나면은 대선의 판을 흔드는 메카톤급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온 동네 다니면서 선거 캠페인을 할 건데 그러면은 김문수 장관 가능성이 제일 유리하죠. 높은 굉장히 건가요? 예. 예. 한동훈 예. 대표가 굉장히 불리하죠. 한동훈 죽이기에 나서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제 추측. 네, 제 추측이 맞을 것이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주면 좋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그 김문수 장관 자기 아버지가 일본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불효 막급한 자식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죠. 민주당에게는 결코 나쁜 나쁘지 않죠. 것은 예, 예. 아니다. 예. 아유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방금 이제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평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평이 그러니까 구속 취소가 됐다는 것은 실제로 이 사건이 잘못 기소된 것이고 그러니까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하고 그릇된 구속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것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따져봐야 된다. 윤석열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파면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나 윤석열이 그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파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주장을 해볼 여지는 있겠죠. 네. 그러나 그 불법 내란 혐의를 일으켰던 내란 행위를 일으켰던 그 행위 자체에 의해서 네. 파면 사유를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예. 그 증거는 윤석열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김용현이나 뭐 곽종근이나 또 어디 뭐 저 조성현, 네. 홍장원 이런 사람들 진술을 통해서 또 국민이 다 보았던 영상을 통해서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이번 그 법원의 그 결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연관성이 제로입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내란죄 유무하고 탄핵의 인용 여부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 사유 중에서 내란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이제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를 주장하고 나오는 건데 전혀 내란죄의 유무를 탄핵에
이유로 삼은 게 아니라 내란죄 해당된 사유들 군인 경찰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봉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탄핵사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경강부회다. 그렇지만 제가 국민의힘 입장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당연히 변론 제기 요청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론 제기 요청을 신청할 것이고 이게 바로미터입니다. 변론 제기 요청에 대해서 헌재가 이걸 받아들이면은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해지죠. 변론 제기 요청을 기각을 한다면은 우리 예측대로 가는 것이고. 네. 만약에 헌재가 변론 제기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기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꼭 그러지는 않지만은 네. 시간이 좀 길어지고 길어지겠죠. 네. 길어지고 그 와중에 두 사람의 문 재판소장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이 그 경질이 됐을 때 문제.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변론제를 강하게 요청할 겁니다. 거기 끌고 가면서 4월 18일인가 되면 네. 넘긴다. 임기가 끝날 넘기면 또 때까지. 2명을 보충하면서 굉장히 길어져 버리죠 뒤로. 그러면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 정치 일정을 맞닥뜨릴 상황이 되는데 너무나 좋은 무기를 가진 것이지. 그러면 재개가 됐을 때 예. 탄핵에 인용되냐 기각이 되냐 그 결정의 자주 의지를 떠나서 절차가 너무 지연돼 버린다 이것이죠. 근데 지금부터는 최악의 상황을 근데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제 헌재에서 네. 어제 그 법원의 그 네. 구속 그 기간에 관한 그 결정 예. 취소 결정은 전혀 헌재의 그 탄핵 심판과는 무관한 결정이다라고 그런 이미 입장을 선언을 했기 냈죠. 때문에 예.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자신들의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는 이제 예. 그런 요구에 부합하는 주장을 그냥 하는 것일 뿐이다. 예.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 예. 이제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지지자들, 특히 이런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사실 12월 3일 그 내란의 밤에 이 국회대로에 나와서 그 긴급 라이브 방송을 하고 또 로텐더홀에 가서 밤을 새고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내란의 밤에 잠 못 드는 밤을 불면의 밤을 보내셨고 체포가 된 다음에나마 이제야 좀 잠을 주무실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뉴스만 보면 이제 가슴이 졸여진다. 너무나 허탈하다. 예, 이런 그 의견들, 시민들의 의견들 그리고 다시 불안이 엄습해 온다. 이러다가 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걱정과 탄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방송은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뭐 위로의 말씀이랄까요? 아니면은 좀 그래도 아직 뭐 희망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있죠. 네. 저는 탄핵 인용이 되려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고 있고 상상도 못한 일을 지금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는데 네. 저는 탄핵 인용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봅니다. 탄핵 인용만 된다면 근데 탄핵 인용은 거의 확실시 하니까 탄핵 인용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연인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직권남용죄라든지 다른 사건 수사에서 구속 기소하면 되는 것이고 네. 모든 문제 다 풀려질 것이다. 너무나 절망적 생각 것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탄핵이 조기에 만장일치로 빨리 되도록 염원하는 길 이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 때문에 오늘 예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제가 봐도 탄핵에 대해서는 파면 인용 결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잠까지 못 주무실 이유는 없고 다만 헌법재판관들도 사람인지라 또 이렇게 태극기 모독 부대들만 잔뜩 모여서 떠들어대면 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좀 심적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네. 집회도 좀 참석을 해주고 예. 응원의 목소리를 높여주는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댓글창에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황 관리를 그동안 어떻게 한 것이냐, 지금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냐, 그리고 오늘도 안 된다고 한 건 아니지 않냐, 이제 심우정 탄핵은 안 하는 거냐. 왜냐하면 이게 탄핵을 상시 따지고 보면 한덕수 총리 탄핵 때부터 뭐 이 사람 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할 거냐 말 거냐, 다 탄핵을 할 거냐, 아니면 하나씩 할 거냐, 그러기엔 너무나 또 중도층에서 어떤 그 반발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다 보내다가 결국에는 저쪽이 대비할 시간만 준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실제 그 댓글창에는 좀 있습니다. 양분하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민주당에 대해서 네. 우리 지지자들 시민들이 당연히 민주당이 나이브한 거 아니냐라고 질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질타를 우리가 질타를 안 받으면 누가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은 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주어진 탄핵 발의권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외치는 겁니다. 국민들과 함께.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외쳐왔고 또 할 수 있는 한에서 탄핵을 했죠. 또 신문정 총장에 대해서도 그런 적절한 조치를 우리는 할 것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야당 국회가 네. 야당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똘똘 뭉쳐서 싸우십시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예. 의원님, 예, 끝으로 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뭐 크실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밀어서 압도적인 다수를 만들어 주셨는데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은 일들이 종종 생기다 보니까 실망하고 또 질책하시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뭐 그런 입장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또 우리 양분남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계가 야당 의원이 갖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좀 생각해 주셔서 그 문제는 함께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좀 극복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또 탄핵이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저 태극기 옹호 세력들이 내란 옹호 세력, 네. 태극기 모독 세력들이 저렇게 뭉쳐서 높은 국힘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 이런 네. 걸 이끌어내는 거 보면 저들의 그 저력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선 때까지는 함께 꼭 좀 동참해 주시는 노력 5월 달까지는 좀 함께 해주시면 예. 앞으로 5년 10년이 편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만 더 함께 고생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귀해 보면 저 기자로서 복귀해 보자면 민주당에서 제일 처음으로 비상계엄의 사이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자들이 아휴 민주당 오버한다. 뭐 지금 이 시대에 하겠냐. 다들 오히려 기자들이 나이브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소리를 한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예측이 맞았던 것이고 그런 그 준비 속에서 내란을 일으켰지만 2시간 만에 종식이 가능하도록 기민하게 움직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주변에서 곁에서 취재하는 기자로서 보기에 22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진짜 열심히 예, 일을 합니다. 정말 새벽부터 밤늦까지 제가 증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희가 그 비상계엄이라는 그리고 내란이라는 그리고 119 사법폭동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에 처음 겪는 아니죠. 45년 만이긴 합니다. 법원 폭동은 처음이지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또 지혜를 모아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모든 국민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의총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는 그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예, 마무리할까요? 지금 네. 여러 국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네. 서로 확증 편향증에 빠졌어요.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이 계속 갈라치기를 시도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수사기관과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민주 진영 인사와 또 민주 어떤 언론을 탄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졌는데 네. 윤석열 피고인이 이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하고 네. 구속되면서 계속해서 체제의 전복을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면 밑에 있던 극우 세력이 준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리적 내전을 뛰어넘어서 물리적 내전도 가능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대선에서 조기 대선이 끝나도 우리나라 이 두동강낭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됐는데 네. 이걸 우리가 국민들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외쳐야 됩니다. 거리에서 네. 광장에서 집회가 있을 때마다 외쳐서
극우 세력이 바로하지 못하도록 외치고, 두 번째는 지금 보수 세력들이 계속 왜곡된 언론의 조사를 가지고 그걸 도구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와서 외치고 집에 있어서는 언론조사 전화 잘 받고, 네. 그리고 시간 있을 때는 온라인에 가서 댓글도 잘 다시해서 이러한 윤석열 주장의 모순점, 잘못된 점을 글로 남기고 이르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 지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꼭 이 시청자들 그걸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행동하는 양심을 그렇죠. 세게 강조하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도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실까요? 아니면 예. 마무리를 할까요? 어떻게 어쨌든 할까요? 예, 네. 국회의원들 이제 많은 고난을 또 위임을 해주셨는데 네.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지를 못하고 자꾸 국민 여러분께 의존해서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앞으로 좀 걱정 없는 세상 만들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어서 가셔서 긴급 의총하시고 오늘 아마도 철야 농성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보시고 그리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